수요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럼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죠. 뭐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공급은 늘어날 확률이 없어요. 뭐 늘리고 싶어도 늘릴 공급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항공화물 운임은 내려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거나 소폭 늘어나니까 운임은 고정될 수밖에 없죠. 공급 얘기를 하면 항공사들의 벨리 공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항공사들의 벨리 공급이 시장에 돌아오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니까 올 여름부터는 사람들의 해외여행이나 이동이 자유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거고 항공사들은 다시 여객기를 투입할 거야. 라는 전망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런 상황이 쉽게 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설사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고 해도 당장의 팬데믹 이전의 벨리 공급만큼 화물 시장에 화물 공급이 지원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대단히 낮은 상황인 거죠. 이 밖에 우리가 최근에 좀 간과하고 있었던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서 최근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하죠.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국제유가 갖고 난리입니다. 연료 가격이 상승 중입니다. 항공유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마도 조만간 우리가 잠깐 잊고 지냈던 퓨엘 서차지가 시장에 적용되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할 시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국제유가는 지난 2020년 4월 기준에 저점을 찍고 그거를 만약에 최저점으로 본다면 지금의 국제유가는 한 270% 다시 올라왔어요. 물론 그 이전 2019년의 그 상황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만. 그리고 당장 지금 퓨얼 서차지를 적용할 그 구간에 국제유가가 형성된 것은 아니에요. 뭐 내일 당장 뭐 퓨얼 서차지가 뭐 장거리 단거리 얼마 이렇게 나올 확률은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팬데믹으로 유가가 바닥을 쳤지만 항공사들이 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팬데믹 상황은 너무나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으니까 해지를 아예 줄이는 게 아니라 취소해버렸어요. 아, 우린 해지하지 않을래. 라고 지금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유가가 소위 말해서 정상적, 하여튼 원래대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항공사들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유가가 상승하면 항공사들한테는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결국 항공사의 비용 상승은 항공사의 운임 하락을 원초적으로 막아버려요.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야, 요즘 운임이 얼만데 그거 걱정하겠어? 설사 피어살차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뭐 하주나 포딩이 꿈쩍이나 하겠어? 순진한 생각입니다. 예. 항공사들은 운임과 유가 할증료를 완전히 별개로 취급해요. 아, 운임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유가 할증료는 빼고 안 받아도 되겠지.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유가 할증료가 운임에서 아주 미미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아시다시피 해상 운임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공화물처럼. 이들도 쉽사리 운임을 내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내릴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상반기에서는 해상 운임이 내려갈 것으로는 기대조차 하지 마십시오. 해상 운임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항공화물 시장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행운입니다. 럭키한 거죠. 물론 항공사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항만에서 혼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당연히 그 영향으로 트랜짓 타임이 길게 늘어지고 있죠.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건 호재입니다. 적어도 트랜짓 타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호재입니다. 이처럼 다른 운송 수단에서 공급이 늘어날 확률 적고
운임이 내려갈 확률 적습니다. 당연히 항공화물 시장은 수개월 동안 하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운송수단의 하나가 돼요. 그 비중이랄까요? 포션이 점점 커지는 거죠. 주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항공화물 운임이 내려가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항공사들은 운임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항공사들은 지금 이 같은 항공화물 시장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즐기고 있어요. 스스로 먼저 운임을 내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항공사가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 공급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주나 포땡을 괴롭혀야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항공사들은 이제 이거 봐라. 공급을 무기로 해서 이 시장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바깥에다가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는 결코 그런 표정을 내짓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마음속으로는 아싸 가오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해서 항공사들은 결탁코 지금 현재의 운임 이 수준과 이 상황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내려올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말이죠. 설사 운이 좋아서 여객 수요가 빠르게 회복한다고 가정하죠. 그래서 벨리가 마구 여객기를 집어넣어서 벨리가 막 늘어나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요. 이제 공급이 널널해요. 수요도 원만해요. 그럼 가격이 내려갈까요? 천만에요. 제가 아는 한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굳이 옛날처럼 항공사끼리 비공식적으로 가격 담합을 하지 않아도 이제 이신점심이 돼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고운임 상황을 어떻게든 유지합니다. 심지어 화물 전용기를 빼버려도 돼요. 벨리가 늘어났을 때. 그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공급을 조절할 겁니다. 수요가 주는 대로 공급을 같이 줄이면 돼요. 그러면 운임 수준은 내려가지 않아요. 이 같은 유혹에서 항공사들이 벗어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아마도 여객 수요가 완전한 회복, 즉 코로나 이전 2019년, 2018년의 수준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지금 같은 현 상황을 항공사들은 유지할 거고 유지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겠습니다만 국적항공사의 인수통합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더더욱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한국 시장에서 운임 수준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이 과연 고객과 시장을 위해서 운임을 내려줄까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적항공사 통합에 따른 항공화물 시장의 그 독과점 체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구체적으로 따로 띄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당초 예고드린 백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기본인 거 아시죠? 안녕.